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지방 4대 특구 도입, 중앙권한 대폭 지방 이양하고 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 등을 통한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지방주도 균형 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 운영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인구 감소가 과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시대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눈에 가장 띄는 것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특구 내 창업 이전 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완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규제특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 특구와 달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 혁신을 통해서 지역 육성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하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역세권 요지의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등도 청년층 유출을 막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지방에 많이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서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됩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 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 특별 공급과 주택 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 기반 시설 집중 구축, 창업 유관기관 이전으로 창업 인프라를 직접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유 특구 도입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서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지역의 그런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교육자유특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교육부가 우선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서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 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대학은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혁신과 관련되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해서 지역 발전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부터 전략산업과 지방대학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제가 10년 전부터 주장한 내용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 개선이 필요한데 대경권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지방 대도시의 전략산업을 해당 지역 일부 지방대학에 특성화시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방대학이 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산학력 협력을 강화시켜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방대학이 죽어서는 지방의 미래가 없습니다. 최근 지방도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51.8%인 118곳이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권역별 전략 산업을 해당 지역 대학에 특성화시켜 줌으로써 대학 졸업과 일자리를 연계시켜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태어나서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취직하게 된다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고 대학과 전략산업, 일자리 간의 선순환 체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를 포함한 교육 제도와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대학 입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함과 동시에 지방대학을 육성하여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가속화된 수도권 경제력 집중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심한 편입니다. 일본의 동경 집중보다도 더 심한 편입니다. 이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에서 86%가 수도권에 있어 취업자의 50.5%가 서울, 경기 등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주택난과 교통난을 부채질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말로만 지방 발전을 외친 문재인 정부에서 대레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문 정부 기간 동안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의 수도권 비중이 1.5%포인트 증가해서 노무현 정부 때의 0.06%포인트 상승, 이명박 정부 때의 0.30%포인트 감소, 박근혜 정부 때 1.17%포인트 증가와 비교해 볼 때 문 정부 때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는 여야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가적 난제입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 살리기는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과 부분적 권한 이양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지역 스스로 재개와 부활, 도약 의지를 다지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 유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기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세제 지원이나 정부 사무의 부분적 지방 위임 정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서 헌법보다 더 엄격하다는 지방의 조례 규제부터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세제 개선 등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치교육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계획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기업의 이전도 강릉의 테라로사 같은 로컬 창업의 활성화도 관건은 각 지역의 의지와 역량입니다. 진일보한 현 정부의 균형발전 청사진이 조기에 결실을 내도록 국회도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 정부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낸 것은 역대 정부마다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고 각종 방안을 쏟아냈지만은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앙정부의 세제 재정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을 막을 최상의 해법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2019년 제27위 하림그룹 본사를 유치한 것은 지방의 기업 유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결국 지자체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